네, 오늘 시작의 수급과 모멘텀을 정리해서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7층 투자전략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 홍은기 차장,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투. 네. 오늘 우리 시작은 AI 버블론 또 금요일장 전 경계감 등이 좀 작용되면서 숨을 골랐던 하루였습니다. 외국인데 개인 기관의 수급 공방이 좀 펼쳐지기도 했는데요. 그 안에서 좀 수급이 들어왔던 개별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수급본부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는 현대위아, 두 번째는 HD 한국두선해양입니다. 먼저 현대위아부터 키워드 열어볼게요. 기관이 16거래일째 순매수하면서 강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가도 고공행진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현대차그룹도 즐길 시간이 왔다라고 볼 수 있을지 첫 번째 종목으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먼저 홍은기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팔색조 매력의 회사로 칭하겠습니다. 네, 저는 싱싱 달리는 자동차주의 질주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현대그룹주들이 정말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현대위아도 신고가를 좀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현대모비스나 현대오토에버에 비하면 살짝은 아쉽지만 현대위아도 로봇이 묻어있죠?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현대차 오늘 이제 크게 상승했고 현대오토에버가 이제 상한가까지 갔다가 살짝 이렇게 밀리는 모습으로 27%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해줬는데 역시나 현대위아도 이제 같은 흐름으로 네, 상승을 해주면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 몇 주 전이었죠. 그 한미 관세 이슈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나왔고 이제 확정이 됐는데 팩트 시트도 사실 이제 좀 이제 확정된 그런 부분이 아니었어서 현대차라던가 기아차 이런 자동차주들의 관세 이슈 25%에서 15% 관세 이슈가 이제 미지근한 이제 반응이었다 보니까 주가도 사실 움직임이 크게 없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그 미국에서 이슈가 나왔죠. 이제 확정해서 15%로 이제 11월부터 해서 소급 적용해서 이제 진행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현대차가 이제 주가가 움직였고 어제 이제 미국발 이제 트럼프의 이제 로봇 관련된 이제 그런 이제 내년에 이제 행정 서명을 하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로봇 관련된 이제 종목들뿐만 아니라 이제 현대차가 로봇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갈 이제 신성장 이제 방향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임이 나와준 게 아닌가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우선 이제 현대위아가 제가 이제 팔색조의 매력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9월에 이제 전기차 이제 미국 내에 인센티브가 이제 폐지가 되면서 9월에 이제 판매 대수가 이제 커졌고 이제 공격적인 이제 영업에 의해서 커졌고 10월에 역시나 판매 대수가 이제 저조한 흐름 30% 가까운 이제 판매 하락으로 이어졌고 다만 이제 11월에 긍정적인 이제 흐름이 나와줬다라고 보여지는데 판매 대수는 역시나 이제 그 턴어라운드는 하지 못했지만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판매량 이제 수가 월간 수준으로는 이제 역대 최대라고 하고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36,172대 전년 동월 대비 49% 이제 늘었다라고 하니까 전기차에서 하이브리드로 전환이 이제 가시화됐다.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이제 이어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대위아가 현대차라든가 기아차의 엔진 부분이라든가 이제 구동 쪽에 대한 부품을 직접적으로 납품하는 이제 계열사이기 때문에 수혜가 바로 예상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멕시코 공장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로에 대한 생산을 전부 다 이제 전환을 해서 내년부터는 하이브리드 엔진에 대해서 더 이제 캐파가 상승 이제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안 그래도 이제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공작 기계 분야에 대해서 약 3,400억 정도 매각한 이슈가 있습니다. 네. 현금 확보를 이런 이제 멕시코 공장에 대해 투입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더 큰 시너지가 날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열 이제 통합 관리 이제 공조 시스템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전동화뿐만 아니라 냉난방 분야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분야인데 이런 이제 3,400억에 대한 이제 금액 자체가 이런 이제 열 관리 시스템, 통합 열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같이 이제 투자
되어서 캐파 자체가 커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체질 개선을 통한 신성장에 대한 기대가 이제 훈풍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로봇 관련된 부분 앞서 말씀드렸는데 현대위아가 로봇 쪽에 대해서도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실 것 같은데 자율주차 로봇이라고 해서 이제 수년 전에 이제 자동차 밑으로 로봇이 들어가서 자동차를 들어 올려서 360도 이제 회전을 하면서 자동으로 대단한데요? 주차하는 이제 그런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현대차의 이제 공장 생산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물류 로봇, 뭐 AMR 같은 것도 이제 운영하고 있고 뭐 협동 로봇이라던가 이제 이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도 이미 과거부터 로봇 쪽에 대해서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현대차라던가 그리고 이제 현대 오토 에버의 SI 시스템과 같이 접목이 됐을 때 당연히 계열사로서 더 큰 시너지가 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랑 이제 로봇 관련돼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방산 쪽에서도 이제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1977년도부터 이제 포를 만들어 온 기술력이 있고 현대로템의 K2 그리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의 이제 포신을 이제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방산 매출들은 2020년도부터 이제 1,800억, 2,200억, 3,400억 이렇게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제 방산 매출에 대한 부분도 있고 기아차랑 같이 이제 경량화된 105mm 이제 그 자주포 이런 부분도 현재 신제품이 출시되고 있어서 다른 이제 해외 북미라던가 유럽 쪽에 대해 방산 쪽에 대한 이런 이제 기동성 있는 그런 이제 이런 이제 자주포라던가 차량 탑재용 105mm 이제 자주포가 가시화된다라고 하면은 매출 이런 이제 방산 쪽에 대한 매출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이제 보여져서 다양한 매력이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대부분 그냥 엔진에서 로봇까지만 아셨을 것 같은데 방산 관련 모멘텀도 있다는 점 팔방미인 회사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김진경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오늘은 진짜 현대가 다 한 날이다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엑셀 좀 안 멈췄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엑셀이 멈추지 말아야 될 텐데요. 일단 이제 자동차주 사실 그동안에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었죠. 어떻게 보면은 이 불확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주가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근데 이 관세라는 불확실성을 좀 이겨내고 이제는 관세라는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좀 우려가 좀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자동차주들이 일어서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현대 위아를 포함해서 지금 주요 자동차주들이 상승 방향으로 좀 틀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 이런 주변 환경의 변화가 되고 있다는 점, 이번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 자체가 이 미국의 점유율이 우상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현대 위아도 마찬가지로 주요 계열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직접적인 수혜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사실 자동차 업황에 대해서 그동안의 관세에 따른 우려감으로 인해서 우려감이 컸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고 있고 그리고 현대차 그룹 자체가 미국 시장 내에서 점유율을 확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는 점차적으로 오히려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점이죠. 어쨌든 우려감에서 기대감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자 심리가 또 개선이 되는 방향이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주요 자동차주들의 흐름은 우리가 그래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개별적으로 이 긍정적인 요소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의 멕시코 법인이 포드로부터 이제 Q1 어워드 인증도 획득을 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그만큼 이번 인증으로 인해서 향후에 어떤 포드의 신차 개발 과정에서 이 참여 우위를 점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글로벌 완성차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 품질력 인정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술력 그리고 인증을 받았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발판이 되어서 이 북미 지역으로의 점차적으로 더 큰 확대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 위아의 경우는 사실 물론 주가가 한 차례 오른 부분도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의 개선이라든지 또 개별적인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가 좀 더 추세적인 흐름을 긍정적으로 살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기술적 자리도 조금 더 봐주세요. 사실 오늘 신고가를 돌파해버리고 증권사에서 내놓은 TP도 다 뚫어버린 자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신규 접근을 만약 고려하신다면 어디까지 눈높이를 잡아야 할지도 좀 궁금해요.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신고가 패턴을 그려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목표가 잡기를 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를 하게 된다면 일단은 이 추세가 유지가 되는 한에서는 좀 보유를 해보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을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단기적으로 이제 5일선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고 조금은 중장기적인 라인으로 봤을 때 11선으로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해보자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요즘 시장에서는 뭔가 이슈가 뚜렷하고 그리고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계속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현대위아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또 신고가 패턴을 그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목표가를 우리가 설정한다라기보다도 추세적 흐름이 유효할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응해봐도 좋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세 확인이 중요하다는 전략 주셨습니다. 다음은 홍은기 의원과도 가격 전략을 좀 세워볼게요. 현대위아도 사실 오른 건 맞지만 현대오토앱에 비하면 그래도 덜 오른 것 같거든요. 신규 접근 가능할까요? 예, 저도 신규 접근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오늘 크게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제 들어가시기보다는 분할로 접근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가파른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주봉이라던가 이제 월봉 수준으로 보면은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PBR 자체도 0.47배 수준입니다. 사실 네. 현대위아뿐만 아니라 현대차도 이제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저평가되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현재 이제 증권사에서 나오는 이제 목표 주가 부분들은 이제 반영하시기는 쉽지 않으시겠지만 이런 이제 중장기적으로 주봉과 이제 월봉을 보시면서 장기적으로 분할로 접근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현대위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HD 한국조선해양이었죠. 11월 조정받을 때 외국인은 매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수급을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해야 될지 두 분과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먼저 홍은기 의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네, 계열사의 시너지 시작으로 칭하겠습니다. 네, 저는 해외 시장 적극적인 확대 계획이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조선주가 11월부터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내년에는 보내줘야 되나라는 고민도 좀 깊어지는 시점이긴 하거든요. 먼저 김진경 의원부터 투자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뭐 이제 조금 변화가 좀 생겼죠. 그룹 내에서 이제 HD 현대중공업과 그리고 HD 현대미포를 합병해서 통합 HD 현대중공업을 좀 출범했습니다. 이번 통합으로 인해서 HD 이 현대조선 이제 중간 지주사라고 좀 불릴 수가 있는 바로 HD 한국 조선해양이 바로 이제 통합 HD 현대중공업의 지분을 69.29% 이제 보유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HD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통해서 HD 현대중공업과 함께 앞으로는 이제 조선 부분의 해외 사업을 좀 더 담당할 수 있는 해외 법인을 싱가포르에 설립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좀 밝혔습니다. 그룹 내에서 이제는 해외 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겠다라는 목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외 법인을 조금 더 설립하겠다 그리고 해외 시장 좀 진출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세운 것으로 보아서 앞으로 해외 시장에서 어떤 성과도 충분히 기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 우리가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또 HD 한국조선해양이 이 HD 현대그룹 내에서 굉장히 큰 활약을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1조 이상을 좀 달성했었는데 이 올해 영업이익이 과거 10년치 실적 중에서도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라고도 하고요. 이 조선주가 물론 지금 한차 조정 과정을 좀 보여지고 있지만은 오히려 시장 확대에 따른 모멘텀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이 마스가 프로젝트로 인해서 물론 이쪽에 대해서 새로운 기회를 열릴 수가 있겠지만은 워낙에 지금은 수주가 좀 밀려들고 있는 상황이고 LG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로 지금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구간이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도 이렇게 수주 소식이 좀 전해졌죠. 동사가 이제 아시아 지역 선주와 바로 LNG 운반서 한차적 건조 계약을 체결하면서 무려 계약 규모가 3,60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의 또 수주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 또 연간 수주 목표에 한 91%가량 달성했었는데 올해는 아마도 목표를 좀 넘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 또한 나와주고 있어요. 그만큼 이 조선업황 자체가 지금 호황기에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호황기가 단기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도 내년도에도 이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고 HD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지금보다는 훨씬 더 해외 시장 확대를 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기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조정 시대는 우리가 꼭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황 슈퍼사이클은 뭐 내년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주셨고 조정 시 매수 가능하다라는 포인트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다음 홍은기 의원과도 투자 포인트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계열사의 시너지가 시작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합병 이후에 어떤 시너지가 날까요? 네, 앞서서 본부장님께서 이제 말씀을 잘 해주셔서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안 그래도 이제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밑에 이제 자회사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이제 현대미포라던가 현대중공업이 이제 자회사였는데 이제 합병을 하면서 과거에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사이즈가 큰 이제 선박 위주로 이제 수주를 진행을 했고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형급 위주로 이제 진행을 했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합병되면서 오히려 이제 계열사 내에서는 당연히 이제 비용 감소라던가 뭐 다양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너지가 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져서 저는 이제 계열사 시너지의 시작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HD 현대 이 지주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자회사의 이제 합병뿐만 아니라 HD 현대 인프라코어라던가 이제 현대 건설기계 이 두 개의 이제 자회사도 합병 이슈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계열사 내에 조금 이제 슬림화를 진행을 하면서 조금 이제 빠르게 최근에 이제 나온 이제 그런 추세에 맞춰서 외형 성장이라던가 매출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들을 가시화해서 가져가야 되는 그런 이제 목표로 진행을 하지 않나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어찌됐건 이런 이제 HD의 한국조선해양의 이제 자회사의 이제 합병으로 인해서 이제 현대중공업이 이제 남게 되고 15일 이후부터는 이제 현대미포는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네. 현대중공업으로 매매를 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화그룹 같은 경우는 하나 이제 오션이라던가 이제 하나솔루션 이제 뭐 이런 이제 미국 내의 자회사들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마스카 프로젝트라던가 방산 쪽에 대해서 외형은 성장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이제 HD 그룹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일환으로 이제 이런 이제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합병을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도 이제 동종사 대비해서 신규 사업이라던가 미 함정 사업에는 이제 다소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 합병을 통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이제 사업을 전개 이제 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이제 전망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수주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HMM사로부터 13,400 TEU에 대한 이제 컨테이너급 이제 8척, 그러니까 2조 대략 이제 한 1,300억 정도의 이제 규모인데 사실 엄청 큰 거죠. 이제 1 TEU 같은 경우는 20피트 컨테이너 이제 하나인데, 네, 13,400 TEU 같다라고 하니까 수주 자체의 이제 규모 자체가 이제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사실 컨테이너선이 과거에는 그렇게 그 이제 좀 긍정적인 이제 그런 수주가 아니었습니다. 워낙 이제 기술력이 없어도 이제 수주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에 대한 이제 경쟁력에 이제 밀려서 마진도 이렇게 적었었고 그만큼 이제 수익성이 좋지 않은 사업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HE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LNG 쪽에 이제 그래서 이제 특화된 이제 기술력으로 가져가 있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흐름들이 좀 바뀐 것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선 자체도 최근에 이제 국제해사기구의 탄소 배출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컨테이너선에 대한 가격 상승으로 이제 이어졌었고요. 중국 쪽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적다 보니까 공급이 적다 보니까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서 결국에는 HD 이제 현대중공업에 대한 큰 이제 이슈로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내년 10월부터 이제 중국산 선박에 대해서 이제 미국 쪽에서 톤당 $50 이제 신규 입항료를 부과하기로 이제 되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역시나 이제 중국 쪽에 대한 공급이 이제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결국에는 추후 4분기뿐만 아니라 내년 1, 2, 3분기에도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 전략도 한번 이어서 들어볼게요.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라서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들긴 한데 이 밸류에이션이 또 미리 반영된 거, 선반영된 거 아닐까라는 걱정도 들거든요. 가격 좀 짚어주시죠. 네, 현 가격권에서 저는 뭐 진입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니까 조방원이라고 해서 몇 개월간 이제 쭉 상승했다가 최근에 이제 조금 이제 흐름이 좀 쉬어가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건강한 조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이제 진입을 해도 무방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접근하실 때는 철저하게 분할로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김진경 의원의 가격 전략도 살짝 궁금해요. 아까 조정 시 매수는 유효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전고점까지 보고 갈까요? 네, 일단은 뭐 전고점 부분까지 제가 목표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사실 주가가 다시 한번 좀 도약을 하기 위해서 전고점 또 돌파를 해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1차적으로 전고점 도달 여부 먼저 확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제 순절라인을 잡게 된다면 121선으로 저는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121선 좀 이탈하게 된다면은 다소간 또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순절라인은 121선을 잡고 대응하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전고점 돌파 여부 확인하시고 손절 라인은 121선으로 잡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향후에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모멘텀 본부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 번째는 LNC 바이오입니다. 먼저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키워드 열어주시죠. 트럼프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뿐 아니라 로봇주를 좀 픽한 상태이기도 하죠. 로봇 산업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로봇주들 전반으로 또 수급이 쏠렸던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또 내년을 바라볼 모멘텀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홍은기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네, 무지갯빛 밝은 성장 전망으로 칭하겠습니다. 네, 저는 시장의 관심은 로봇이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로봇주들이 전반적으로 참 상승세가 강했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대적으로 좀 늦게 따라온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구간에서 어떤 모멘텀을 봐야 될지 설명해 주시죠. 네, 상대적으로 늦게 따라온 게 아무래도 이제 1위 로봇 이제 1위 이제 기업이다 보니까 좀 무거워서 이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사실 로봇 관련돼서는 앞으로 이제 가져가야 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라고 저는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올해 노란봉투법에 이제 힘입어서 로봇 관련주들이 한 차례 움직였던 이제 흐름들 보였었고, 최근에 이재명 정부의 코스닥 이제 성장 이제 천스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가져가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로봇주들이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에 많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움직인 경향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제였죠. 트럼프 정부에서 로봇 관련돼서 이제 내년에 로봇 관련된 이제 활성화 행정 서명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힘입어서 테슬라가 이제 4% 가까이 이제 상승을 했고, 국내 이제 주식들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현대 오토 에버라던가 이제 말씀드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외에 이제 다양한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금일 큰 이제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다만 이게 모든 로봇주들이 다 같이 이제 시세를 분출한 것은 아니고, 뭐 고영이라던가 큐렉소 같은 이제 의료용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오히려 하락으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이슈 자체가 이제 미국 내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이게 이제 결국에 이제 같이 붙여야 될 것은 로봇이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두각이 되면서 관련된 이제 로봇들이 이제 좀 움직임이 보여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로봇 분야들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협동 로봇 분야에서 이제 가장 크게 두각을 드러내고 있고요.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사람과 로봇이 같이 협동해서 어떤 이제 제작이라던가 이제 같이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안전 장치 없이 작업자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흐름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행 로봇입니다. 이족 로봇 같은 경우는 이미 과거에 휴보라고 해서 이미 이제 국내 최초로 해서 로봇이 이제 개발한 이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족 보행 이제 경비용 이제 로봇도 같이 취급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삼성의 이제 계열사로 입지가 이제 확고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이제 최대 주주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가 이제 2030년도에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모든 이제 공정 자체를 무인으로 이제 진행하겠다라고 이제 한 만큼 모든 이제 전 계열사 내에서 로봇 자동화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당연히 계열사로서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부분들이 좀 다른 이제 계열사로 좀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공정 특화 휴머노이드 개발을 이제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삼성 서울병원이죠. 피지컬 AI를 도입을 해서 어떤 수술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휴먼 이제 로봇이 보조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개발 진행 예정이고, 삼성 웰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급식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인데 단체 급식 자동화에 있어서 조리 로봇이라던가 로봇 팔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열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조선이라던가 이런 제조 이제 공정 자동화 이제 MOU까지 체결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시너지가 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안 그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HD 이제 현대 이제 미포 같은 경우는 협동 로봇 용접 관련된 이런 이제 시스템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5세트를 공급했다라는 이제 그런 뉴스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삼성중공업에 대한 조선 쪽도 같이 시너지가 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무지갯빛 이제 밝은 성장 전망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들어오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산에 좀 다양한 적용처를 가지게 된다는 점도 큰 강점으로 볼 수 있겠네요. 다음은 이제 김진경 요원과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모두의 관심이 좀 로봇으로 쏠리고 있는 것 같아서 2차 전지 생각이 살짝 나기도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따라 정말 유독 이슈 때문인지 이제 로봇주들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사실 이제 요즘 시장 어떤 분위기를 좀 잘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뭐 전체적으로 다양한 좀 업종들 오른다 이런 느낌보다도 한 가지 이슈에 집중이 되게 된다면 그 이슈 쪽으로 수급이 쏠려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도 우리가 좀 잘 타야 된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오늘의 경우 역시나 로봇 관련해서 긍정적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로봇주의 경우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섹터의 성격상으로 봤을 때 좀 테마주적인 성격도 이제 가지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오르는 경우도 있었고, 또 그만큼 변동성이 또 확대가 되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근데 다만 중장기적인 면을 봤을 때는 충분히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AI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피지컬 AI의 어떤 비전이 구체화가 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도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키지 않을까라고도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로봇주의 경우는 이러한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가 꾸준히 좀 살펴볼 만한 섹터군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면은 이 휴머노이드 쪽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의 계열사로서 로봇적인 부분에 대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지금 당장으로서는 이 세미 휴머노이드 이 RBY1이 워낙에 좀 업계에서 인기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의 경우는 이제 RBY2도 또 공개를 할 계획이다라고 좀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내년도에는 충분한 생산량이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계속적으로 로봇을 이용을 하고 있는 쪽, 그리고 계속적으로 로봇을 필요로 하고 있는 쪽, 그런 부분이 증가를 하면 할수록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많은 수요가 증가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대적인 흐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변화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를 해보게 된다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로봇주의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 매력은 충분한 성장주다라고 좀 요약을 해주셨네요. 그렇다면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신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일까요? 네, 저는 신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다만 오늘의 경우는 주가가 한 차례 상승했기 때문에 좀 조정 시대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만 원대 중반 가격, 뭐 44만 원, 45만 원 정도 그때 좀 눌림이 나왔을 때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은 1차적으로 전고점 돌파 여부도 좀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눌림목을 활용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지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홍은기 의원과도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기술적 자리 좀 봐주세요. 지금 접근 가능해요? 예, 오늘 이제 크게 이제 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당장 이제 접근 자체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역시나 분할로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 59,000원까지 이제 흐름 보여줬었는데 충분히 저는 70만 원, 80만 원까지도 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게,
로봇 쪽은 아직 이제 시작 자체도 안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 자체에서도 보였다시피 사실 미래에 대한 이제 기대 성장에 따라서 이제 로봇주들이 좀 움직이는 부분인데 결국 AI의 마지막은 이제 로봇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추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에 업사이드 다 열려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70만 원, 80만 원까지도 가능하단 말이 좀 귀에 들어오네요.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전략 세워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LNC 바이오였죠. 스킨 부스터인 리투오가 출시된 지 1년 만에 수출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 급등하면서 시작에서 눈에 띄기도 했는데요. 연말 연초 모멘텀 어느 정도로 봐야 될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먼저 홍은기온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피부 이식, 미용 강자로 칭하겠습니다. 네, 저는 리투오 도입의 확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파마 리서치가 지고 LNC 바이오가 좀 뜨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리투오 도입 강자라고 좀 표현을 해주신 김진경 요원의 포인트부터 들어볼게요. 네, 사실은 이런 조금 어떤 피부, 그런 미용, 그런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바이오주들의 경우는 정말 구체적인 성과가 좀 잘 나타나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주력 제품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제 프리미엄 재색 솔루션이 바로 리투오라는 이제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이 출시를 한 지 1년 만에 해외 이제 고객들 사이에서도 빠르게 인지도를 좀 높여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피부과라든지 뭐 성형외과라든지 이렇게 도입이 급증세를 보일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워낙에 해외 고객의 이제 예약 문의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수요가 더욱더 빠르게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국제 학술대회 발표 이후에 더욱더 그 속도가 가속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렇다면 매출이 그만큼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도 증가할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일본, 싱가포르 이외에도 아시아나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인허가 확대도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인허가 확대가 진행이 되게 된다면은 오히려 판매 고가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렇게 좀 주요 제품을 통해서 훨씬 더 큰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또 하나의 어떤 성장 동력으로 작용되게 된다면은 LNC 바이오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해외 허가를 획득한다면 매출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 좀 주목하고 계시네요. 다음은 홍은기원과도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스킨 부스터 관심 많으세요? 네, 관심 아주 많은 분야이고 네. 아까 이제 앞서 파마 리서치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리쥬란이고 이제 LNC 바이오 같은 경우는 리투오. 뭔가 이제 앞에 리자가 이제 들어가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 많이 비교해서 이제 말씀들을 주시는데 리쥬란이나 리투오나 이제 동일하게 이제 피부 이제 관련된 데에서 최근에 이제 뭐 리투오 같은 경우는 이제 쇼티지 이슈도 있었었고 리쥬란은 이제 워낙 이제 유명하죠. 리쥬란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연어 이제 PDRN 이제 성분을 추출해서 피부에 이제 투여를 하면은 콜라겐을 이제 생성하는 이제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리투오 같은 경우는 무세포 동종 진피,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이제 진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미세 분해 이제 하는데 물론 이제 안 좋은 것들은 이제 빼고 좋은 것들만 이제 추출을 해서 ECM으로 해서 기반된 네. 이제 스킨 부스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리쥬란이랑은 조금 이제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린 이제 콜라겐을 자체 내에서 생성을 해야 되는 구조인데 이제 리투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이런 ECM 자체를 직접 보충을 하기 때문에 현재 이제 피부 이제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좀 부각을 받았었고 결국 피부의 이제 노화 원인 자체가 ECM 성분에 대한 이제 이런 부분이 감소거든요. 네. 피부 노화가 이제 진행되면은 ECM 콜라겐을 직접 넣어주는 효과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 피부 노화가 이제 분해되는 과정인데 분해를 억제하고 오히려 이제 분해될 수 있는 ECM을 주입을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주름 개선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더 이제 피부 자체적으로 활성화되기 때문에 리쥬란보다 조금 더 효과가 좋다. 이제 그렇게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다만 이제 이게 인간의 이제 직접 진피라던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추출을 해서 이제 미세화하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안 좋은 얘기들도 많이 이제 나왔는데 시체 논란이 좀 있긴 했죠. 예, 맞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회사 LNC 바이오 자체 내에서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게 진행을 했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고
이런 이제 리투가 결국 이제 제작한 부분들은 LNC 바이오에서 진행을 하고 판매 같은 경우는 휴메딕스에서 진행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휴메딕스 주식 주가 흐름이라던가 흐름을 보니까 파마 리서치랑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LNC 바이오도 똑같이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냐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금일 크게 이제 상승을 했고 네. 최근 흐름 자체도 사실 뭐 나쁘지 않게 이제 흘러가는 것을 이제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이제 스킨 부스터 리투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한 메리트도 있어서 주가 자체가 오히려 이제 디커플링돼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피부뿐만 아니라 이제 LNC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인체 조직 이식제에 대한 부분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재생 의료 사업이라고 이제 칭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치아라던가 피부 화상을 입었다던가 이제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력을 가진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가덤 플랫폼이 가장 이제 유명한 이제 그런 그 기술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동종 조직을 무세포화 처리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식제의 시리즈에 주입을 해서 피부 재생이라던가 이제 성형외과 이제 수술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이제 사용되는 이제 그런 기술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 최근 트렌드 자체가 제약 바이오는 단순하게 이제 성장성 기술력뿐만 아니라 매출도 실제로 가시화돼야 된다라는 게 최근 트렌드인 네. 것 같은데 LNC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 연결 기준 누적 매출이 608억으로 이제 전년 대비해서 15% 증가를 했고요. 이게 상장 이후에 역대 최대 실적이라고 이제 합니다. 특히 이제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5억으로 이제 상반기 적자를 모두 만회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최근 이제 트렌드 기술력뿐만 아니라 실제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제 수치적으로도 가시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 이제 종목의 큰 메리트이지 않나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내수 시장에 대한 이제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중국 지역에 이제 메가덤 플러스가 허가가 완료됐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국 쪽에 대해 이제 화장품 시장 자체가 이제 크기 때문에 의료 재생 분야도 큰 이제 시장을 갖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내년에 큰 성장 동력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서 내년에 대한 부분들도 성장 1분기, 2분기, 3분기에 대한 성장도 기대된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미용 의료 관련해서는 사실 정말 많은 종목이 있긴 한데 LNC 바이오가 4세대 스킨 부스터 내에서는 선발주자로 좀 떠오른 것 같긴 하거든요. 한스바이오메드라는 뭐 경쟁자도 등장하긴 했지만 그래도 원조는 이쪽이 아닐까 좀 싶긴 한데 가격적인 측면에서 사실 신고가라서 접근이 좀 가능할까 고민도 되는데 어느 선에서 좀 접근할 수 있을까요? 지금 선에서도 저는 네, 주가 흐름 보면서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네. 다만 이제 최근에 67,900원의 현재 자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충분히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분할로 해서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네, 전고점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해소 가능한 그런 이제 재료를 가진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김진경 요원의 가격 전략도 살짝 들어볼게요. 네, 일단 LNC 바이오의 경우가 사실 오늘장은 좀 상승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당장의 신규 매수보다도 한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이 사이 정도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부분이 나왔을 때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재맛도가 방향이 또 우상으로 좀 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또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전고점은 그래도 충분히 좀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LNC 바이오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봤고요.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아니, 홍은기 의원이 굉장히 샤이샤이하게 좀 말씀을 하시길래 종목도 그러려나 싶었는데 이 종목은 굉장히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3빌리언이요. 목표가 달성하면서 수익률 45.9%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정말 추세 무서운 종목 중 하나거든요. 지금 구간에서는 어떡할까요? 예, 저는 더 지켜봐도 될 거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 2차의 목표 이제 드렸던 가격권이 돌파를 해서 금일 이제 15,240원 종가 마감을 해줬는데 손절가는 14,000원으로 이제 조정을 해서 손절 가격이 올 때 손절 정확하게 이제 지켜주시고 손절 가격 터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목표가 17,000원까지는 한 차례 더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와 입절가 모두 상향하겠다는 전략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또 오늘 종목은 얼마나 기세가 좋은 종목일지 궁금한데 하나 짚어주시죠. 예, 제가 이제 가지고 온 종목은 코리아 FT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엄청 강한 종목이네요. 네, 앞으로 더 강하기를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현대차와 기아차 이제 주요 매출처로 삼고 있습니다. 자동차 차체 부품의 제조, 공급,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하이브리드에 대한 그 상승 모멘텀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는 내연 이제 기관 차와 달리 엔진이 수시로 꺼지는 이제 스톱 앤 스타트 운영 방식으로 반복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운행 패턴에 따라서 이제 연료 탱크 내부의 압력과 그리고 이제 온도가 자주 변동해서 유증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정밀하게 제어를 해야 되는데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카본 캐니스터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이제 기술력이 복잡한 유증기 제어 환경을 충족시키는 이제 그런 기술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환경보호국에 대한 이제 규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하이브리드 시장에 더 큰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에 코리아 FT가 상승이 이제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하이브리드 차는 이제 내연기관 이제 엔진과 달리 모터라던가 이제 다양한 부품들이 더 얹혀지기 때문에 무게가 조금 더 많이 나가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량화가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이런 이제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경량화 부품들도 같이 이제 취급을 하고 있어서 알루미늄 및 마그네슘 기반의 경량화 부품들을 이제 납품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연비 효율에 대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서 목표가는 10,000원으로 이제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7,7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리아 FT 목표가 10,000원, 손절가 7,700원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김진금요원의 종목도 하나 들어볼게요. 네, 저는 오늘 LG전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2B 사업과 그리고 가전의 구독 사업 부분에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냉난방 공조 사업의 경우가 또 고수익 신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 동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기에 더해서 이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추주 기반으로 해서 전장 부품 사업 쪽에 대해서 안정적인 실적 흐름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군들이 또 골고루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특히나 가전 구독 사업의 경우가 워낙에 서비스 지역의 확장을 통해서 실적 기여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성장 기대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의 경우는 이제 91,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10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는 목표가 10만 원, 손절가 91,000원 짚어주셨고요. 방금 전 홍은기 의원의 종목이었던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10,000원, 손절가 7,700원 짚어주셨다는 점 투자에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의원과 오늘장부터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